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그런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만한 힘을 가지신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아니, 제가 북에 있어서 나 또래에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많이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게 공산주의 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산당에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내가 가르쳐 주신,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신앙 간증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나 오라고 그럽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훌륭한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신앙 간증을 합니다. 가난해서 고생하고 민주주의 한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군사정권하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아서 징역이 15년, 자격징역이 15년 그런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또 배짱이 있어가지고 군사정권이 15년 징역, 자격징역이 15년 그 1심이니까 항소하면 또 좀 깎아줄 거 아닙니까? 그런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건 배짱으로 싸워야지. 뭐 좀 깎아주세요. 그래 이게 한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항소 포기 나 안 합니다. 15년이 긴데 항소하셔야죠. 안 합니다. 왜? 이건 나갔다가도 또 들어올 것 같아서 계속 눌러 있겠어요. 이루고 항소 포기하고 안양 교도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15년은 무슨 15년 한 1년 사니까 또 박 대통령이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오히려 항소한 사람은 나보다 하루 늦게 나왔어요. 이 서류가 하나도 복잡한 거야. 이 항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항소 안 하는 것도 하루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농담 같은 얘기고 그런 고생도 했습니다. 물론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대학 교수로 한평생을 살면서 늘 자리는 지키지 못했지요. 연구실에서 연행도 해서 뭐 중앙정보부 지하실도 가고 뭐 저 서빙고에 보안사령부에 거기도 끌려가고 그런 고생도 했지만은 누가 내게 묻기를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그러면 내 대답이 명백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내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그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아니요.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면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택시 운전기사도 내가 타면은 선생님 이거 참 영광입니다. 거저 내리시죠. 요금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내가 억지로 주고 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영광된 일들이 있어요, 내게는. 대학 교수,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겪은 고생이 감옥에 뭐 10년, 20년, 30년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간증할 게. 그러니까 뭐 이젠 끝난 거니까 가도 돼요.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아무리 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만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무슨 감염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임 감독님이 좀 불만스러울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빨리 가나. 그러니까 또 나는 결론부터 내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시기를 보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내면 되는 거니까 또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는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결론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소위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인물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는 걸 내가 왜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큰 기업인이 되고 큰 돈을 버는 것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다. 그 얘기는 꼭 해야죠. 네. 또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 좋은 거죠. 이명박 씨는 뭐 대통령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품에 안고 키우는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자랑 아닙니까? 왜? 민주주의라는 나라니까. 왜 우리가 북이 저 침략을 받아서 조카통일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북에는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저희 아들 또 지금 손자들은 뭐 김한국이가 또 해먹는다니 말이야. 그것은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이 있어도 쓰이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아니 사실 말해서 이명박 씨가 저 현대건설의 현장 감독으로 저 김포공항 건설에 나가 있을 적에 그를 보고 이 사람이 장차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김포공항에 현대건설이 일할 때 하청 맡다 하는데 아는 사람 하나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청을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글쎄 현대건설이 제때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해서 아니 때려 죽인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사무실에 달려드는데도 그 이명박 씨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이야 뭐 눈을 깜짝하려고 눈이 있어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퇴근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요. 여러분이 나와서 공감하는 것은 뭐 잘못하는 일도 있죠. 요새도 태도를 좀 분명히 하지 무슨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도로 가겠다 그러죠. 중도가 이 나라에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러죠. 중도가 없어요.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는 이 한반도가 적화통일돼도 좋다. 적화통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놈들이 한파가 있는 거지. 무슨 좌익이 있으면 우익이 있고 우익이 있으면 좌익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게 날개라는 것입니다. 날개. 새가 그럼 한쪽 날개 가지고 날아갑니까? 양쪽 날개가 있으니까 편안한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보수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어떤 때는 노동당이 집권해도 영국 의회 정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영국의 의회 정치는 돼 나가는 겁니다. 프랑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코지 같은 대통령이 나는 우파 중에도 중도를 간다. 이런 말이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또 심지어 독일에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도 좌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지금 저 휴전선 이북의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려는 적화 통일의 야욕밖에 없는 처음에는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더니 차차 무력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소위 5.16 군사혁명 때 혁명 공약에 나오는 한마디
간접 침략. 그 예전에는요, 간접